안녕하세요. 땅나무의 고블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비사업용 토지란 이제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시에 거주하면서 임야를 보유한다든지 건물을 짓거나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소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양도세 중과가 엄청 심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양도세 세율도 이제 기본 세율의 10%더 가산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의 10%가 아니고 세율 구간이 10%더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 차이도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럼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토지를 해당 지목에 맞는 용도로 써야 합니다. 농지는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임야는 임야 소재지, 연접지와 30km 이내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생산 활동에 사용하면 이제 사업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용도뿐만 아니라 기간 요건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양도일 직전에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팔기 직전에 3년 중에서 2년 이상을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전 5년 중에서 3년 또는 토지 보유 기간의 60% 이상 동안의 사업용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기간에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만드는 방법은 팔기 직전에 2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농지은행에 이제 8년 이상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 땅은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는 이제 그 지역 또는 맞닿아 있는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거주하면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사업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이제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매도 직전 3년 중에서 이제 2년은 직접 살면서 농사를 경작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격 기간 중에 총 급여나 사업소득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가세 기간에는 이제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총 급여가 이제 한 해에 3,700만 원 미만이고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이 있을 때에는 이제 자격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 농장은 일정 요건을 이제 만족하는 경우에는 근처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총 급여 3,700만 원이 넘어도 비사업용으로 중과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으로 이제 취득한 농지이어야 하고요. 세대별 소유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말 농장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서류로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지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면 농지, 임야, 목장 용지가 아닌 땅의 경우에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란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또는 분리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면 사업용 토지입니다. 반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란에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고요. 토지 위에 일정 요건에 맞는 건축물이 있다면 이제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고 사업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비사업용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넓은 토지 위에 조그만한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사업용으로 볼 수는 없고요. 세법에서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를 이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5배, 그리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이제 3배,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은 4배,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은 이제 7배까지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 땅 900평에 30평짜리 건물이 있다면 7배인 210평까지만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690평은 비사업용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단 이제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 미만인 경우는 부속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인데 그 2% 미만인 1,500만 원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부속 토지 전체를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최소 2%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 등에 따라 이제 허가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이 이제 10%가 차이 나기 때문에 매도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토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세금, 개발 호재, 정보, 매물 등 다양한 정보는 저희 땅나무 카페에 오시면 더욱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